장례식장에서 만난 운명적 재회. 남편의 장례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슬픔에 잠겨있던 저에게 누군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죠. 늦게 도착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장례식장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모두 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고 특별한 분위기를 풍겼다. 하지만 이정혜 씨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들 중 앞서 걸어오는 30대 남성이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 남자는 다른 조문객들과는 확연히 다른 당당한 걸음걸이를 보였다. 고급스러운 수트에 완벽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 그리고 냉철한 눈빛까지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았다. 하지만 이정희 씨의 시선이 멈춘 곳은 따로 있었다. 그의 왼쪽 귀 뒤에 삼각형 모양으로 자리 잡은 세 개의 점을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건 15년 전 실종된 제 아들만의 독특한 표식이었거든요. 의사는 그것을 선천성 색소 침착이라고 불렀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것으로 전 세계에서도 매우 드문 형태였다. 이정혜 씨는 그 표식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다. 떨리는 다리로 조심스럽게 그 남자에게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제 남편과 어떤 관계셨나요? 그 남자는 고개를 돌려 이정혜 씨를 바라보았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다. 눈매, 코, 입술의 모양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 아들과 일치했다. 사업상 알게 된 파트너였습니다. 고인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죠. 그는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에는 어떤 알아보는 기색도 없었다. 명함을 건네받아 보니 DS그룹 회장 강민호라고 적혀 있었다. 이민호. 성만 바뀌었을 뿐 분명 자신의 아들 이름과 같았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양 행동했다. 성함이 강민호라고 하셨죠? 혹시 더 묻고 싶었지만 그의 비서가 다가와 다음 일정이 있다며 서둘렀다. 강민호는 공손히 인사하고 떠났고 이정혜 씨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민호야. 작게 불러보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15년간의 끝없는 기다림. 2008년 여름 대학생이던 아들 이민호는 해외 배낭여행을 떠났다. 동남아시아를 여행하며 견문을 넓히겠다던 20살 청년의 꿈이었다. 마지막 연락은 태국에서 왔어요. 엄마, 내일 배 타고 섬으로 간다. 정말 신난다. 는 문자였죠. 하지만 그 다음날 태국 근해에 태풍이 몰아쳤다. 민호가 탔던 관광선이 침몰했고 승객 30명 중 22명만 구조됐다. 나머지 8명은 실종됐다. 이정혜 씨와 남편은 즉시 태국으로 날아갔다. 한 달 넘게 태국에 머물며 바다를 샅샅이 뒤졌지만 아들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현지 경찰, 해경, 심지어 무당까지 찾아다녔어요. 사설 탐정도 고용했고 전 세계 한인회에 수소문했죠. 5년간 계속된 수색 작업.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아들 찾기에 매달렸다. 가산을 탕진해가며 전 세계를 뒤졌지만 소용없었다. 10년이 지나자 남편도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만 놓아주자고 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정혜 씨는 매일 아들의 사진을 들고 거리를 돌아다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온라인에 수배 전단을 올리고 SNS에 아들 사진을 계속 게시했다. 주변 사람들은 점점 그녀를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충고가 쏟아졌다. 하지만 어머니의 직감은 계속 말하고 있었다. 아들이 어딘가에서 살아있다고. 그런데 15년 만에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기적 같은 재회가 이뤄진 것이다. 어머니를 사기꾼 취급한 아들. 일주일 후 이정혜 씨는 용기를 내어 DS그룹 본사를 찾았다. 강남 한복판에 우뚝 선 50층 건물. 화려한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 회장실로 향했다. 접수 직원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을 받으며 겨우 면담 기회를 얻었다. 넓은 회장실에서 강민호와 마주 앉았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사실 제가 찾아온 이유는 15년 전 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강민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제 아들 이름은 이민호였어요. 해외여행 중 실종됐습니다. 이정혜 씨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다. 민호의 대학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다. 보시면 당신과 정말 닮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왼쪽 귀 뒤 3개의 점. 그건 민호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특별한 표식이에요. 강민호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귀 뒤로 가져갔다가 표정을 굳혔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죄송하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 재산을 노리시나요? 차가운 반응에 이정혜 씨는 충격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성공한 사업가에게 갑자기 나타나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제가 한국에 돌아온 이후로 더 심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단지 제 아들을 찾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DNA 검사라도 하는 건 어떨까요? 제가 왜 당신의 요구에 응해야 하죠? 당신 자식이 아닌데 왜 그런 검사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강민호는 비웃듯이 웃었다. 저는 강민호입니다. 해외에서 성공한 사업가죠. 당신이 말하는 이민호가 아닙니다. 절망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이정혜 씨는 포기할 수 없었다. 죽어가는 손자를 위한 마지막 선택. 대화의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이정희 씨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다. 가족은 있으세요? 이 질문에 강민호의 표정이 살짝 슬퍼졌다. 네. 아내와 7살 아들이 있습니다. 아이는 건강한가요? 강민호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그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무언가를 결심한 듯 말했다. 아들이 지금 많이 아픕니다. 간질환으로 이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문제는 제 아들이 희귀 혈액형이라는 겁니다.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혈액형이 어떻게 되나요? RHAB형입니다. 이정혜 씨의 눈이 커졌다. 저와 같은 혈형이네요. 그녀는 즉석에서 제안했다. 제가 이식 검사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강민호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이정혜 씨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 수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의심, 희망, 혼란,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려는 겁니까? 제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에요. 그저 아픈 아이를 돕고 싶어서예요. 강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오랫동안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침묵했다. 저는 여전히 당신을 의심합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제 아들이라고 주장하시고 이제는 장기까지 기증하겠다고 하시니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당신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돈도 인정도 필요 없어요. 단지 검사를 받고 그 아이를 도울 기회만 주세요. 강민호는 깊은 갈등에 빠진 듯했다. 마침내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하지만 이것이 무슨 함정이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겁니다. 생사를 건 수술, 그리고 충격적 진실. 다음 날 삼성서울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다. 혈액 검사, 간기능 검사, 심장 상태 확인 등 하루 종일 복잡한 검사가 이어졌다. 오후에 결과가 나왔다. 담당 의사인 박준혁 교수가 놀라운 표정으로 결과를 설명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정희님의 초기 검사 결과 기증자로서의 적합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혈액형은 물론이고 HLA 항원 일치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는 이식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요소입니다. 강민호의 눈이 커졌다. 이렇게 높은 일치도는 흔치 않은 일인가요? 네. 특히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보통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절반 정도만 일치하는데 현우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하지만 박 교수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다. 그러나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정희님의 심장 검사 결과에서 약간의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심전도 검사에서 불규칙한 리듬이 나타났고 심초음파에서도 경미한 심장 비대 소견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박 교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정희님의 나이와 심장 상태를 고려하면 간 일부를 기증하는 수술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증자보다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두세 배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듣자 강민호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다. 그럼 안 됩니다. 다른 기증자를 찾겠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안 됩니다. 다른 분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도움을 받을 수는 없어요. 이정혜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저는 도전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려는 겁니까? 저는 당신이 제 어머니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돕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제 자라나는 아이잖아요. 저는 살 만큼 살았고요. 강민호는 깊은 갈등에 빠졌다. 결국 그는 수술을 승낙했다. DNA 검사가 밝힌 놀라운 진실. 수술 당일 새벽 강민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마음을 정하고 신뢰하는 유전자 검사 전문가에게 연락했다. 수술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그는 몰래 이정혜 씨의 머리카락 샘플을 채취했다. 그리고 긴급 DNA 검사를 의뢰했다. 최대한 빨리 결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신속 검사로 2시간 내에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강민호는 조마조마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술이 무사히 진행되기를 바랐다. 수술 시작 2시간 후 드디어 전화가 왔다. 강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확률로 모자관계입니다. 오차 범위가 거의 없는 수치입니다. 이정희님은 분명히 회장님의 생물학적 어머니입니다. 전화를 받은 강민호의 손에서 폰이 떨어질 뻔했다. 그는 근처 벽에 기대어 섰다. 숨을 쉬기가 어려웠다. 15년간 쌓아온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가 알고 있던 자신의 삶,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민호. 자신의 진짜 이름을 중얼거렸다.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둘 되살아났다. 대학 입학식의 기쁨, 배낭여행을 준비하던 설렘, 그리고 태풍이 몰아치던 바다 위에서의 공포. 완전한 기억은 아니었지만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때 의사가 급하게 나왔다. 현우의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이식된 간이 잘 기능하고 있어요. 안도의 한숨을 쉬려던 강민호에게 의사가 계속 말했다. 하지만 이정희님의 상태가 위중합니다. 출혈이 심해 위험한 상황입니다. 강민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방금 찾은 어머니를 다시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수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했습니다. 간 일부를 절제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시작됐고 그것이 점점 악화되었어요. 게다가 심장에도 무리가 갔습니다. 제발 엄마를 살려주세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 단어가 입에서 나왔다. 기적 같은 회복과 감동의 재회. 다음 1시간이 고비였다. 의료진이 총력을 다해 지혈에 나섰고 심장 상태도 안정시키려 노력했다. 강민호는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새웠다. 아내 유나도 병원으로 달려와 함께 기다렸다. 여보, 정말 그분이 당신 어머니일까? DNA 검사 결과가 확실해. 99.9% 확률로 모자관계야. 유나는 놀라며 남편을 끌어안았다. 나는 15년 전에 실종된 이민호야. 기억은 없지만 이제 확실해. 며칠간의 고비 끝에 기적이 일어났다. 이정혜 씨는 의식을 되찾았고 상태가 안정되기 시작했다. 회복실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마주했다. 강민호는 평소와 달리 넥타이를 느슨하게 매고 있었고 눈가에는 밤새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다. 어머니. 그가 처음으로 이정혜 씨를 어머니라고 불렀다. 민호야. 15년 만에 불러보는 그 이름이 목구멍에서 나오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터져 올랐다.
강민호는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안았다. 두 모자는 말없이 울었다. 너무 오랜 세월, 너무 많은 그리움과 아픔이 한순간에 터져나왔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사고 이후로 저는 아무 기억이 없었어요. 강 씨 부부가 저를 병원에서 발견하고 살려주셨어요. 그분들이 저를 친자식처럼 키워주셔서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괜찮아, 민호야. 그냥 살아만 있어줘서 고마워. 이제 다 괜찮아. 이정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15년 동안 매일 기도했단다. 내가 어딘가에 살아있길.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길. 남편이 남긴 마지막 비밀.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이정혜 씨와 민호가 함께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던 중 잠겨있던 서랍에서 비밀 일기장을 발견한 것이다. 이 서랍은 항상 잠겨 있었어. 아버지만 알고 있었을 거야. 열쇠를 찾아 서랍을 열자 가죽 표지의 일기장이 나타났다. 첫 페이지는 민호가 실종된 날부터 시작되어 있었다. 15년간의 절망과 희망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다. 3월 5일 오늘 DS그룹의 강민호 회장을 만났다. 그를 보는 순간 가슴이 멎는 것 같았다. 그의 얼굴, 목소리, 심지어 손짓까지 우리 민호와 너무 닮아 있었다. 15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아버지는 자식을 알아볼 수 있다. 3월 12일 오늘 다시 강민호를 만났다. 의도적으로 민호가 좋아했던 이야기들을 꺼내보았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귀에 있는 점. 이건 우연이 아니다. 4월 15일 드디어 방법을 찾았다. 다음 주 회의에서 강민호와 함께 식사를 할 예정이다. 그때 그의 컵이나 수저를 확보해 검사할 계획이다. 정희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확실한 증거가 있기 전에 그녀에게 헛된 희망을 주고 싶지 않다. 4월 29일 정희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 우리 아들 민호가 살아있어. 믿기지 않겠지만 내가 직접 만났어.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어. 민호가 우리 아들임이 확실해지면 우리 셋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야. 내일 검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너에게 말할게. 마지막 일기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에 쓴 것이었다. 아버지가 알고 계셨군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15년간 포기하지 않으셨어. 끝까지 너를 찾으셨구나. 이정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남편은 아들을 찾았지만 확실한 증거를 갖기 전에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 증거를 확보하기 직전에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 현재 이정혜 씨는 아들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손자 현우는 완전히 회복되어 학교에 다니고 있다. 민호는 법적으로 이름을 되찾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양부모였던 강 씨 부부에게도 진실을 말했고 그들은 놀라면서도 이해해 주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저를 구해주시고 키워주신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민호는 두 가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가며 살고 있다. 생물학적 어머니와 양부모 모두에게 감사하며 두 가족을 모두 소중히 여기고 있다. 15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어요. 비록 남편은 이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의 사랑과 헌신이 우리를 다시 하나로 모았습니다. 이정혜 씨는 이제 매일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행복해하고 있다. 잃어버렸던 15년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가족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현우는 할머니를 생명의 은인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른다. 아이에게는 할머니가 자신을 살려준 영웅이다.